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6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저 출마합니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형택 무소속 익산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서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쭉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이 좀 알아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영등동, 삼성동, 부성동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이제 8년을 일했는데요. 그래도 제법 많은 시민들이 언론이라든가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법 많이 저를 알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또 그런 의사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케이블 방송인 이 KCN 통해서도 저를 많이 봐오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익산 시민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새롭게 40대 젊은 시장 무소속 익산시장 예비후보 임형택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대 8대 익산시의원으로 활동을 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 감사하게도 25명 시의원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1등 시의원이라고 저를 평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93세 어머니 그리고 75세 장모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내와 사이에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사자녀의 평범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익산의 꿈 젊은 리더 임형택이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그 책을 내면서 30년 동안 인연 맺어왔던 28분 정도의 인터뷰를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에 대해서 좀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임형택이 좀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시민운동, 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한결같은 활동을 해왔고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오직 익산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출마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익산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익산에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익산시장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해보시겠다고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무례할 수도 있지만 경쟁하고 있는 어떤 후보가 되어도 익산이 쇠퇴하는 이 흐름을 바꾸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좀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익산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6.25의 익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하게 줄고 있는 인구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상상력,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좀 뭔가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드는데 좀 일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위기의 익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익산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키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대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30대가 줄면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같이 함께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뭔가 살고 싶은 미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익산의 산업구조 자체가 일단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과거의 산업구조를 저희가 근 한 70년대부터 해가지고 근 50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전 이 산업 구조가 앞으로는 미래 산업, 4차 산업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육성을 해서 뭔가 여성,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로 좀 이렇게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어떤 그 청년 중심 그리고 산업 구조를 미래 산업 구조로 이제 바꾸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신데 현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 시정은 좀 무색무취한 시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방통행 시정 그리고 시민이 없는 시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익산시는 좀 익산 시장이 어떤 일방 통행식의 좀 어떤 그 결정들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주권 의식이 대단히 좀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도 어떤 시민들과 공감하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익산시 행정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특히 의회조차와도 협의하지 않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익산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이 없는 그런 일방 행정으로 인해서 전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 시정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또 반대쪽에서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명택 후보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주요 공약, 핵심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시정 철학은 시민 주권,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제 시정 철학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 슬로건은 거침없이 새롭게 40대 젊은 시장 이명택입니다. 일단 거침없이 새롭게 익산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제 의지를 좀 담았고요. 그리고 10대 공약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6대 미래 비전 그리고 4대 행복 정책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큰 타이틀만 좀 거론을 해드리면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미래 산업구조로 바꾸는 스마트 미래 산업도시. 그리고 아파트 집값을 제대로 잡고 공공주도형 택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안심주거 환경도시. 그리고 농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한 농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해서 맛있는 6차 산업도시.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 자원을 활용해서 익산 어떤 문화관광 도시의 매력을 더욱더 키우겠다 해서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익산이 가장 부족한 게 물과 숲인데요. 이것을 오히려 맑은 물과 푸른 숲의 정원도시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6대 미래 비전을 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4대 행복 정책으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차별 없는 교육도시. 그리고 촘촘하게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빈틈없는 사회복지 도시.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 경제도시. 이렇게 4가지의 또 틀을 형성을 해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총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한 가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20대, 30대에게는 최저임금 11,000원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40대 그리고 40, 50대 시민들에게는 이 40, 50대 분들이 숫자가 한 89,000명 정도 됩니다. 이 40, 50대 전체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35만 원 정도의 명품 건강검진을 전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60대 이상 시민들이 한 82,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대상포진 전체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최소 요건들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는 한 5만 8천 명 되는데요. 연 30만 원 정도의 건강수당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어떤 전체 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좀 그래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인구를 어떻게 정체시키고 늘리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단 익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에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어떤 큰 과제입니다. 네. 이 인구 감소 대책, 이명택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인구 문제와 관련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요. 현재 우리 익산시 1년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체 재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국비가 늘어나는 어떤 연 1,000억에서 1,500억 예산 그리고 플러스 알파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제가 확보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는 이 예산들을 행정이나 정치인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넓고 깊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는 예산을 재설계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우리 자치단체가 있어서 내가 뭔가 좀 든든한 지원을 받고 좀 이 도시가 어떤 살만한 도시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인구 대책도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시가 이 청년층이 빠져나간 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 문제와 연동돼 있는 문제죠. 네. 예, 지금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일자리 문제가 참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는 일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른바 그 미스매치 문제가 일어나서 이게 참 그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구직층들도 네. 구직층대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11,000원 최저임금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제가 11,000원에 맞추는 도시를 만들어서 월 230만 원 정도의 최저 월급을 보장을 해서 뭔가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특히 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이나 충청도로 가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급여 차이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라는 정책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심 경제로 최대한 전환할 수 있도록 예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기존과 같이 해야겠으나 지역의 토종 브랜드 중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100개 정도의 토종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되게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찾더라고요. 뭐 시간제 알바나 이런 자리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거나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뭔가 일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맞는 자리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익산 여성 일자리 앱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소소하게 필요한데 뭔가 일자리도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 구체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 11,000원과 함께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4차 산업만큼은 익산시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익산시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익산과 경북 구미만 갖고 있는 게 홀로그램 센터입니다. 네. 예,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홀로그램 메타버스를 연결한 메타밸리, 예, 어떤 4차 산업 혁신지구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익산역 인근의 주연동이라든가 아니면 1산업단지를 완전히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원광대 주변 뭐 이런 3곳 정도를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 500억씩 투자해서 제가 초선 시장이 됐을 때 연 2천억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4천억 순수 12만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까지 플러스 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메타밸리 4차 산업 혁신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 60개씩 창업을 해서 임기 만약에 재선을 한다고 하면 500개의 메타버스 기업 관련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 기존의 이제 산업 정책이 이제 전반적인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기존에 지금 익산의 산업, 이 제조업 중심이 상당히 지금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넥솔론이 이제 네네네. 폐쇄가 된 채로 지금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의 그 자동차 산업의 협력업체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상당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 산업을 어떻게 우리 익산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네, 것이 네,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임 후보께서는 이 익산의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 금방도 이제 메타 산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네, 네. 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네. 청사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핵심 키워드는 일단 이 4차 산업의 선진 도시가 선도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네. 익산이 또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이라고 하면 농업과 식품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 농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뭔가 좀 익산이 상당히 비율이 많은 도시인데요. 이분들 중에 충분히 어떤 육성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100개 정도의 토종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홀로그램과 메타버스와 같은 어떤 그런 4차 산업 혁신지구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혁신지구를 만들고 계속 어떤 그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 육성해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 스토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 100개 정도를 먼저 입점시키고 실제 이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익산이 갖고 있는 그 문화 관광적 요소가 바로 이제 백제 네.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지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국립 익산박물관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이 기반 산업은 상당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유상이랄까 이미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 후보께서는 이런 역사 문화 도시를 고품격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 지금 공약도 내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전반적으로는 미륵사지와 왕궁을 연결하는 금마 왕궁의 백제 역사 벨트, 신백제 시대를 열고 그리고 또 도심과 연결되는 명품 어떤 역사 수변 공간을 열므로 인해서 좀 이 도시가 좀 뭔가 가서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로 차근차근 저는 좀 만들어 가면 익산도 좀 역사문화 관광 도시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익산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이제 있습니다. 임 후보께서는 이 농업 발전 방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최대한 적극적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이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 그리고 가공, 판매, 체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맛있는 6차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공약은 소울푸드 축제 그래서 세계 식품대전도 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품 비즈니스 센터도 건립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지역의 농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최대한 연계해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농민수당은 저는 현재 전라북도가 월 지금 한 5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5만 원 정도씩 추가해서 100% 인상을 해서 어떤 소농들도 일단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또 한 가지 제안해 놓은 공약은 북부권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에 쓰고 있는 여러 예산과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별도의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필요한 치유농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체험농업 그리고 농업농촌 축제 이런 걸 통해서 도농복합도시라서 도시민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좀 앞으로 추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익산은 이제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 환경 이슈가 집중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전마을 그 암 집단 발병의 후속 사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낭산 폐석산의 그
폐기물 처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이모부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이 장전마을하고 낭산 폐석산 이야기만 하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장전마을이 대한민국 최초로 연초박에 의한 어떤 그 암 발병이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연초박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많은 또 시민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전마을과 비료공장, 특히 그 비료공장은 저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전마을 그 비료공장은 앞으로 잘 조성을 해서 뭔가 거기가 환경교육의 공간, 그리고 예술문화의 공간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억의 공간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미나미타 박물관처럼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저는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전마을은 앞으로 좀 그런 장을 만들고 실제 운영도 장전마을 함나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거기서 수익 창출도 되는 좀 그런 형식으로 장전마을을 만들어서 어떤 좀 정말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낭산 폐석산은 아시는 대로 150만 톤에 가까운 중금속 덩어리가 된 그 흙을 그 폐기물 덩어리를 지금 뭐 정말 몇 프로도 지금 퍼내지 못한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익산시의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이 노력은 했겠으나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익산시장이 되면 낭산 폐석산에 대해서는 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150만 톤의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폐석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내놓은 공약이 많은 분들이 되게 신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폐석산이 현재 우리 시에는 지하 한 100m까지 파들어간 어찌 보면 정말 그 큰 어떤 이 지하 굴 같은 그 폐석산이 15곳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복구할지 전혀 이 환경 문제가 되지 환경 재앙이 또 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골칫덩어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곳에다가 서버 IDC 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이버, 구글, 유수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 서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서버를 놔둘 수 있는 IDC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도시들이 이걸 유치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이 IDC 센터의 핵심이 이 뜨겁기 때문에 전기세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조금은 온도가 낮은 환경이어야 되고요. 또 집안 환경이 대단히 안정적인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옛날 그 광산 아니면 지하로 파내리 간 굴 이런 곳들의 서버 그 IDC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익산 폐석산이 이 IDC 센터를 유치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일명 서버 호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유수의 어떤 그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 호텔을 익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폐석산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실 문제로 선거운동에 대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 후보께서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차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선거운동에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좀 최대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거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돈에 기대지 않고 발로 뛰고 젊잖아요. 일단 최대한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국에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 전체 통틀어서 최초로 제가 한 게 메타버스 선거 캠프 개소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익산을 메타버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 이 선거운동 하고 있는 선거 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이 5개월 동안 잠 안 자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한 80여 명이 참여해서 선거 캠프 개소식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선거운동을 자꾸 새로운 방식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 뭐 이런 것에 맞게끔 자꾸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제가 그래서 뭔가 새롭다. 정치를 바꿀 수 있겠다. 이명택이 되면 익산이 좀 바뀔 것 같구나. 뭐 이런 희망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 기존의 어떤 높은 어떤 정당의 벽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선거운동의 혁신을 이루는 방법으로 넘어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의 인구가 왠지 늘어날 것 같고 익산이 많이 변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것만큼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택은 정치적 후광이나 조직, 돈 이런 것들로 그동안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익산 시의원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작은 효능감들을 느끼시면서 이명택의 정치를 지지 성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명택의 정당은 익산시이고요. 이명택의 세력은 시민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명택의 자금은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입니다. 지금도 시민 여러분들이 개미 후원회장들이 여러분이 선임이 되어서 이명택의 후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명택이 시민의 꿈으로 익산을 바꾸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명택을 더 큰 도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시대를 열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명택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명택 예비 후보는 익산을 신산업, 앞으로 4차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 대안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비교 분석해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CN 건강방송 지방선거 특집으로 말한 저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택 무소속 예비 후보였습니다. 이모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